전주시가 에코시티의 공공청사 부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바꿔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준공기한이 3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농어촌 공사가 이지구 매립이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어 산단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물건만 사도 돈을 돌려받는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투자금을 모은 회사가 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에코시티에서 전주시가 땅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부족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려고 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공서가 들어올 것으로 믿고 입주했다면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면적이 웬만한 아파트 단지와 비슷한 2만 3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전주시가 이 땅의 절반 이상을 팔아 상업용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체육관과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판매한 자금을 보태 쓰겠다는 계산입니다. 공공청사에다가 파출소 부지하고 우체국 부지를 그쪽에다 배치하는 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빈 건물과 상가가 넘쳐나고 관공서가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팔아 개발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관공서 자리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분양 받을 때 그래서 괜찮구나 이쪽도 괜찮구나 하고 이제 이리 온 것이죠. 근데 이제 관공서가 안 들어선다니까 주민들이 이제 또 깜짝 놀라는 거지. 당장은 공공기관이 입주하지 않더라도 공공청사 부지로 남겨두면 주차장과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전주시가 땅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시가 돈 장사에 뭐예요? 땅 장사로밖에 안 돼요. 애당초 목적을 했으면 그래 해봐야지. 하도 않고 중간에 포기한다. 주민들은 매각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주시는 매각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감사원이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환자 사태와 관련해 지난 9월에 이어서 다시 감사를 실시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비료공장 연초밥 가공의 불법 여부와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실태를 감사했지만 지난달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자 오는 6일까지 강도 높은 재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가 피해 주민들에게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힌 만큼 감사원의 이번 재감사를 통해 관리 감독을 수리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준공 약속 기한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이 지구를 누가 개발할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남아있는 이 지구는 전체 56%에 이를 정도로 면적이 넓어 산업단지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OCI와 도레이 등 기업이 입주한 곳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109와 209로 1지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지구만 조성과 매립이 진행될 뿐 나머지 2지구는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모두 9개의 산업단지 공구를 2020년까지 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업이 더디자 완공 시기를 2023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1지구를 개발한 뒤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해 4,4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농어촌공사는 추가 손실이 뻔한 2지구 매립이 힘들다고 통보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후 새만금 개발공사에게 2지구 매립을 의뢰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면적의 56%에 해당하는 2지구가 지금처럼 바다로 남을 우려가 커진 셈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만금 개발청은 결국 농어촌공사에게 603억 원의 매립 면허권 유예를 비롯한 수익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산업단지 매립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당 개편 방향하고 그다음에 그 600억에 대한 매립 면허권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지구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검토만 할 뿐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정이라고는 아직 저희들 경영진이 결정난 거는 없으니까요. 농어촌공사 말고는 거대한 바다를 매립할 기관이 없어서 공사를 설득하는 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새만금은 방조제 준공에만 19년이 걸려 도민들의 애를 태우더니 이제는 산업단지를 매립하는데 또 수십 년이 걸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산시가 추진한 짬뽕거리 조성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군산시는 근대문화역사 거리 일대에 조성하는 짬뽕거리에 들어오기로 한 9개 음식점 가운데 8곳이 입점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투명한 영업 전망에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입점 예정 음식점들이 포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15억 원을 들여 구도심에 짬뽕 음식점을 유치해 전국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며 짬뽕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물건만 사도 돈을 돌려받는다. 다른 회원 소개 없이도 수익이 나오고 원금도 금방 되찾는다. 이런 방식으로 전국을 돌며 수만 명을 모은 회사가 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억 원의 피해를 주장하는 전북의 일부 회원들이 고발장을 내면서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모 씨는 지난 5월 지인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한 회사에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습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토큰으로 가맹점에서 물건만 사도 수익을 돌려받는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단계 회사처럼 다른 사람을 소개하지 않아도 수익이 나오고 두세 달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도 믿음직했습니다. 2달에서 석 달 사이에 원금 회수가 된다고 했고 원금을 받는 시점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리니까. 하지만 2달 만에 다른 회원을 소개시키도록 정책이 바뀌고 보장한 수익도 잘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돌려막기를 통한 사기로 의심한 이 씨가 원금 회수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씨를 소개한 지인은 자신 역시 손해를 봤다면서도 회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조금 봤죠. 사실 근데 회사가 문 닫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씨처럼 피해를 주장하는 전북의 일부 투자자들은 고발장을 냈고 서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발한 회원들의 주장대로라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출연기관 가운데 40%가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기관은 기관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되지만 전라북도와 출연기관 등 15곳 가운데 이 비율을 지킨 기관은 9곳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용 의무 비율을 어긴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6곳에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공고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유력 인사의 영입 그리고 지역색과 이념의 탈피를 제3지대 신당의 성공 조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전라북도 10석 가운데 7석을 차지했던 국민의당. 특정 정당이 독주해온 전북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고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2차례 분당을 거치며 평화당 3명, 대한신당 2명, 바른미래당과 무소속의 1명씩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추진되는 제3지대 신당의 성패는 이들 세력을 한데 아우르고 과거 안철수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유력 인사의 영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 대통령 후보 가능성 있는 분들, 대표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영입하고 같이 할 수 있나.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하지만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접촉 이후 이렇다 할 소식이 없습니다. 신당 출범에 성공해도 국민의당 실패의 원인이 됐던 진보와 보수의 다툼,
지역색을 탈피할 수 있느냐가 또 다른 과제입니다. 제3지대 정당의 기본 원칙은 탈지역과 탈이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득권 정당이 지역과 이념을 통해서 기득권화가 돼버렸거든요. 총선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또다시 제3지대 신당이 출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 제3지대 신당이 출범하지 못하거나 출범해도 일정한 새몰이에 실패할 경우에는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인사들이 있는 만큼 이럴 경우에는 총선 지형이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공공의대법 보류로 전라북도와 집권 여당의 무능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4월 정부와 민주당이 단지 서남대 폐교에 따른 지역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공공의대법을 발의해서 빈약한 논리로 대한의사협회와 보수정당의 기득권 방어를 돌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전북 지역 6개 군에 산부인과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절실하게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탄소법 보류의 책임론을 둘러싼 민주당과 평화당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해찬 대표가 전북을 찾아 탄소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평화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평화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 송기현 간사 등의 반대로 법안이 보류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조치하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43년간의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오늘부터 만성동 신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신청사는 73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형사, 민사, 법정, 조정실, 판사실, 종합민원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는 16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신청사 준공식을 열 예정입니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심리학과, BK사업단이 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뉴욕시 정신건강국장인 알바니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제이 캐러더스 교수는 미국의 자살 예방 체계를 소개하고 한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군산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미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조종사가 착륙 중 비상탈출을 시도하다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8전투비행단은 안전을 위해 군산기지 군 민간 비행을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내륙 지역이 3에서 8cm, 서해안이 1에서 5cm입니다. 내일 새벽을 기해 진안과 장수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눈이 내리면서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져 장수 영하 3도, 완주 영하 2도, 전주 1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도 크게 떨어지면서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